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47년 조선산악회 독도 학술조사를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서울역 광 앞에서 조선산악회가 바로 출발할 때의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조선산악회는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뒤에는 한국산악회로 이름을 바꿔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 단체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 1947년도에 일본이 이 해방되고 난 뒤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처음 기사화되게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던 바로 그런 시점에 조선산악회는 울릉도 독도 1차 학술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1946년도에 학술조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바로 일본의 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 첫 기사화되게 되자 결국 이 독도 학술조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시기만 하더라도 아직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인 미 군정하에의 이 과도정부 기간이었고, 또 이 당시에 울릉도로 가는 배편도 이렇게 정기화되지 못했던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이렇게 방문한다는 것 자체는 미 군정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도 정부와 미 군정의 협조 속에서 1947년 8월 16일 울릉도 학술조사단이 서울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학술조사는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준비 과정들이 하나의 문서로 남아져서 지금 우리가 이 문서들을 우리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군 정청의 출장 명령서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학술조사단의 당시에 이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루트를 보게 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기차로 가서 그 다음에 포항으로 가서 울릉도를 거쳐서 독도로 가는 이런 노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데 11시간이 걸렸고요. 또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데 4시간 반이나 걸렸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역을 출발을 해서 1947년 8월 이 조선산악회가 울릉도에 도착을 했었고, 그래서 울릉도 실태 조사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함께 했었던 의사들에 의해서 이런 진료도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상북도 이 울릉도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80여 명이 참가했었던 대규모의 조사단이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를 했을 때 이런 기념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본 측에서 세웠었던 이런 팻말들 뽑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팻말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팻말이 세워진 지 일주일 만에 또 일본이 이를 철거하는 등 거듭되는 이런 팻말, 결국 전쟁이 거듭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독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런 기사들이 보도가 되게 되면서 전 국민적인 이 독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당시 기록 사진 속에 이 당시 해구라고 불렸던, 지금의 강치라고 불리는 이 독도 바다사자를 이렇게 포획을 해서 사진을 찍었던 예를 통해서 이 시기에 아직도 강치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독도에는 이 큰 가지바위와 작은 가지바위에 이게 강치가 머물렀다 갔었던 것이어서 그래서 이 강치를 가지역 혹은 가재라고도 이렇게 불려왔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1차 독도 탐방, 울릉도 독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남겨진 많은 기록 사진들을 통해서 이 시기에 얼마나 활발한 이런 학술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당시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대규모 조사단이다 보니까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문화반의 신석호, 당시 국사관 부관장이었던 신석호는 이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들을 정리해냄으로써 결국 오늘날의 이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조사의
틀을 갖추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에 이 광물반의 옥승식 묘는 그 당시에 이런 지역의 위치, 지형, 형질, 독도의 실 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와서 울릉도와 독도 지질조사 계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당시 국립과학박물관의 부관장이었었던 이 석주명 박사에 의해서는 그곳에서 생물 채집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 독도에 대한 내용들이 조사가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가 단순하게 조사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귀한 보고 강연회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외성대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연사들에 의해서 당시 참여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연사가 되어서 강연회도 개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첫 과학관이었었던 은사기념 과학관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어서 울릉도 보고전이라고 해서 서울에서는 이 동화백화점에서 이것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의 전모를 각 방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지금의 신세계백화점인 이 동화백화점에서 열리게 되었고요. 이것이 또 부산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부산 지역에서도 이런 박람회가 개최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부산일보 앞에 이런 전시회를 알려주는 모습과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관람을 위해서 줄을 쓴 모습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2년도에 오게 되면 2차 학술조사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아직 6.25 전쟁 중에 있었고 독도가 당시 미군들의 폭격 시험 연습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차 독도 조사단이 갔을 때는 독도 폭격으로 결국 독도 상륙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시하에서도 3차 학술조사가 또 이어질 수 있음으로써 이 한국한학회를 중심으로 했었던 이런 조사 활동들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뿐만 아니라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학술 조사들이 이루어져서 기본적인 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구축될 수 있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국토 구명사업, 국토를 밝혀 연구하는 이런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1, 2, 3차의 조사 내용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이 한국산학회가 독도체험관에 이렇게 자료들을 기증함으로써 오늘 이렇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를 가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전이 현재 개최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이런 관심과 속에서 우리 땅 독도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좋은 전시에 여러분들과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시간에는 독도체험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1947년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를 가다라고 하는 특별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콧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 드렸습니다.